JOLT라고 잡 오프닝 앤 레이버 턴오버 서베이라는 7월 채용 공고 및 이직률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그림인데요. 자, 그럼 졸트 보고서가 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을 할까요? 2만 1000개 이상의 미국 사업체 샘플 데이터를 노동통계국입니다. 이게 애틀란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수집을 합니다. 농업 부분은 워낙에 작황에 따라서 등락이 크기 때문에 농업 부분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의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공공 및 민간 기업 전부 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발표를 해줍니다. 원래 목적은 우리 같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활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죠. 경제 정책에 참고를 하거나 비즈니스 사이클을 참고를 하거나 산업을 유지, 경제 연구, 교육, 훈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게 선행 지표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해요. 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특히 여기 녹색의 채용 공고는 모든 고용 지표에 선행을 하고요. 경기에 좀 빠르게 선행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좀 아주 빨라요. 채용 공고가 증가를 하고 그리고 서서히 여기 붉은색의 채용도 증가를 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구간일까요? 그리고 2020년도 그렇고 동일하게 채용 공고가 증가하고 채용이 증가하는 구간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경제 지표에 근거하는 우리 같은 사이클 투자자와 이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주식에 내가 투자를 할 때 지금 구간이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구간이냐 아니냐를 경제 지표로 미리 판단을 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누가 좋다 그러던 아니면 레포트를 읽었던 뉴스가 좋던 이렇게 몇 가지 근거만 보고 투자를 하느냐의 차이예요. 채용 공고도 증가하고 채용도 서서히 증가하는, 특히 채용 공고가 훨씬 빠르게 움직이죠. 이런 구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합니다. 10종목 중에 8개가 올라요.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을 때 오를 만한 확률이 높은 구간에 투자를 해야 혹시나 이게 내가 잘못 선택을 했거나 잘못 판단을 했더라도 그래도 전체 장이 올라가면서 오를 확률이 높은 거죠. 또 물렸더라도 그 다음에 기다리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대세 하락장은 어떻겠습니까? 잘못하면 그냥 손해보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를 근거로 한 사이클 투자자는 이렇게 확률이 높고 승률이 높은 구간에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돈을 벌었구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전체 시장이 올려주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시장 전체가 올리면서 내가 뭔가 판단을 조금 잘못했더라도 그래도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구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의 구간들도 한번 살펴보면 채용 공고가 먼저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 200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고 2019년부터 채용 공고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2020년 코로나가 왔죠. 그리고 최근에도 채용 공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채용 공고도 줄어들고 채용도 서서히 줄어드는 구간, 이런 구간들은 경기가 둔화되거나 경기가 침체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는 주식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비중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번 7월 발표된 채용 공고 그리고 채용 모두 둘 다 하락 중에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경기 둔화 및 침체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은 했지만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오르는 것만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채용 공고가 뚝 떨어지고 채용도 많이 떨어지면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특히 세부적인 채용 공고를 한번 살펴보면 경기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 바로 건설과 제조업이에요. 이 부분의 채용 공고가 이 산업의 업황을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일단 건설업의 채용 공고는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보다도 훨씬 더 채용 공고 건수는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 업황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은데 추세적으로 채용 공고가 점점 줄어드는, 즉 점점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지는 추세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은 지금 확실히 안 좋다.
이런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가지고요. 뭐 이유는 당연하겠죠. 일단 업황이 안 좋아지면 기업주들이 사람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때 있는 인원을 자르기 앞서서 채용 공고를 먼저 안 내겠죠. 자, 다음으로 서비스업 쪽을 보면 교육 및 헬스케어 쪽이 맨 위고요. 그 다음에 거래 및 운송 서비스, 녹색이 레저 및 숙박인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도 다 높습니다. 전체적인 서비스 업황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고점을 찍고 채용 공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 이건 아니고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지만 향후에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선행하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서비스 업황은 뭐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채용 공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알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렵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 채용 공고 관련 지표는 경기에 굉장히 빠르게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지표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당장 경기 침체가 오거나 주식 폭락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또는 이렇게 승질이 급하신 분들한텐 굉장히 부적합하겠죠. 적합한 투자 유형, 즉 이런 채용 공고를 보고 대응하고 투자하기 적합한 유형은 하락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하락장 한번 맞아본 분들, 이번 코로나 말고 과거 뭐 2008년이든 2001년부터 장기간 펼쳐진 하락장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공포를 압니다. 아, 그때 어땠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미리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고 단기간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할 때 저도 일반적인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매수해서 물려가지고 그냥 계속 고생하면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투자를 오래 해보면 매수 전에 기다리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걸 알고 그걸 잘해야 고수라는 걸 압니다. 매수하는 시점에 이미 수익률은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누가 폭락했을 때 매수를 하느냐, 그때까지 잘 버텨서 기다리느냐가 핵심입니다. 반면에 이런 채용 공고라는 엄청나게 빠른 선행 지표를 보고 투자하기 부적합한 유형은 뭐죠? 투자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보다 일단은 뭐 좋아 보이면 일단 매수부터 누르는 분들 있죠. 주가가 오르면 견딜 수 없어서 막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하락장 못 겪어보신 분들은 공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채용 공고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도 두려운 줄을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채용 공고가 굉장히 좀 빠르게 미래를 예측하는데 현실에 좀 더 가까운 경제 지표, 즉 고용 지표는 뭘까요? 오늘 발표될 고용 보고서 그리고 ADP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ADP 고용 보고서는 50만 개 이상의 기업, 2,500만 명 이상의 급여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재 고용 상황과 급여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리서치 기업이에요. 이번에 발표된 ADP 비농업 고용자 수는 6월 한 달간의 지표가 발표됐는데 49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됐습니다. 네, 굉장히 고용 상황이 뜨겁다. 현재는 아주 뜨겁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뭐 미래를 예측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보고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미연준의 입장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근데 이미 완전 고용이 달성될 정도로 일자리가 많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금리를 추가로 더 인상을 해야 됩니다. 물가를 때려잡아야 뭐가 되기 때문에 1순위가 물가죠. 그러니까 그냥 고용이 좋은 상태에선 시원시원하게 금리를 올려도 되는 겁니다. 자, 세부적인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특히 특징적인 부분만 보고 가죠. 레저 및 숙박업의 고용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제조업 고용자 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일단은 제조업 그리고 뭐 건설업 이런 산업들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뭐 제조업을 만들면 이걸 운송하는 서비스도 생겨나고 그 서비스 판매하는 것도 생겨나고 거기에 고용된 많은 사람들이 뭐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파급력이 커지는데 일단 레저 및 숙박업은 일단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 파급이 되거나 이런 게 뭐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제를 전부 다 끌어올리고 그러지는 못해요. 하지만 지금 레저 및 숙박업의 고용이 좋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지금 고용 상태는 그래도 좋으니까 비싼 이런 제품 같은 건 못 사더라도 여행이라든가 뭐 외식이라든가 놀러 다니는 거는 한다. 작은 사치라든가 소비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몰려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못했던 게 한꺼번에 폭발되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TV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지금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라든가 레저 및 숙박의 고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업황이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이게 경제 성장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을지, 향후에 제조업의 고용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도 여전히 이런 서비스업이 호황을 보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시경제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거기 소속된 종목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방송에선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